애플은 이거 워낙 유명하긴 한데 아코니아라는 그 AR 광학계 렌즈 쪽만 한 회사를 2018년에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광학계나 이런 거를 샘플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그 기업들이 뭐든 간에 올 하반기든 내년에는 뭔가를 내놓을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 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요. 네. 요즘은 뭐 VR, AR 이렇게 얘기 안 하고 XR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XR 기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또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최대한 네. 이해하시기 편하시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AR이나 뭐 이런 얘기를 접한 게 구글 글래스인 거는 기억하시죠? 그건 기억하죠. 그죠? 네. 구글 글래스는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쪽에다가 안경처럼 이렇게 생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네네. 한쪽에만 이렇게 카메라도 달고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뭐 꺾어가지고 여기로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만. 그 옛날에 네. 저 어렸을 때 유행했던 일본 만화였어요. 드래곤볼이라고. 네, 알아요. 거기에 드래곤볼에 이렇게 스카우트 생겼죠. 네, 딱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딱 그런 식이었는데 네. 걔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여기가 다 컨텐츠를 보여주는 느낌이었는데 그 구글 글래스는 사실 딱 여기였어요. 손가락 크기만한. 그것만 보여줘요? 네, 거기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구글 글래스를 끼고 다니면 이건 약간 사담인데 이 끼고 다니면서 이걸 컨텐츠를 보려고 하면 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뭔지 좀, 아시겠죠? 네, 사시처럼 약간 네, 좀. 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폰으로는 끼고 다녔는데 미국에서조차도 이걸 외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컨텐츠를 잘 안 보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쵸. 네. 이상한 네. 사람 취급당하고. 네, 맞아요. 시선이 이상하게 되니까 되게 웃겨서 지금 아마도 구글에서 짤 같은 거 찾아보시면 네네. 또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화면이 작잖아요. 네. 그 작은 화면에 그것도 한쪽 눈으로만 보여주는 화면이 많은 컨텐츠를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간단한 우리 초창기 내비게이션 수준 네네. 혹은 와치도 초창기 있잖아요. 네. 그냥 메시지 한두 줄 나오고 그리고 주소록 누구 전화 왔다 뭐 마크 뜨고 뭐 딱 그 정도인 거예요. 네네네. 그런 거는 사실 이게 뭐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 주변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하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어떤 플로팅으로 가상 콘텐츠를 띄워준다. 딱 그 정도까지가 보통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AR, Augmented Reality라는 표현을 보통 쓰고요. 네네. 근데 그 XR이라고 말씀하신 그 XR은 Extended Reality. 뭔가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인 거라는 느낌 오시죠? 확장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그런 증강 현실보다 조금 더 현실에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부분을 XR이라고 보통 이제 명령을 하기도 해요. 네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안경을 지금 딱 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공간이 정글로 변형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런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닥인 거예요. 공간인데 안경을 끼면 이게 정글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제가 뭐 타잔 놀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거기에서 뭐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게임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촬영장이 네. 정글로 변하는데 네. 뭐 이를테면 사람들은 그냥 현실 세계와 똑같이 뭐 걸어 다니는 거고 네. 결과적으로 이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그래픽을 통해서 네. 바뀔 수 있다. 덧입히 펴지는. 그렇죠. 잘못 들으면 VR이랑 똑같은 것처럼 들려가지고. 근데 네. 제가 앉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라고 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이 덧입혀졌는 게 적군으로 덧입혀진다거나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네네. 제일 쉽게 와닿는 네네. 제가 슈팅 게임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걸 끼고 슈팅 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앞에 사람들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적군으로 네. 변형이 되는 거죠. 큰일 혹은 뭐 나겠네요. 좀비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차피 가상이니까 슈팅 네. 게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여기가 뭐 혹성 탈출에 뭐 고릴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의 어떤 환경을 얼마든지 이 현실 공간을 스캐닝 해가지고 덧입힐 수가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다시 그 가상 콘텐츠로 씌워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게 확장 현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안경인데 네. 오늘 하고 뭐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키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덧대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는 그냥 뭐 얘를 그냥 안경으로 안 쓰고 그냥 끼고 다닐래. 일반 평상시에는 네네. 그러면 그냥 투명한 렌즈로 그냥 끼고 다니다가 혹은 선글라스로 끼고 다니다가 네네. 필요한 정보가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너무 지루해서 그 운동을 할 때 옆에 사람들이랑 레이싱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래. 혹은 뭐 이게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하면서 나가볼래. 네네.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단순한 안경에서도 가능한 세계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기존의 VR은 내가 고정된 집안에서 네. 이걸 끼고 앞이 답답한 상황에서 네네. 누가 뒤통수를 쳐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하잖아요. 되게 어지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끼고 있으면. 네. 어지럽기도 하고 특히 이제 폐쇄공포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두운 것 되게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죠. 그냥 안경 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XR 기기 이 분야에서 네. 지금 막 기술력이라든지 뭐 상품성 이런 관점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사례 뭐 이런 거 있나요? 투자 사례라든지 뭐 누구 네. 인수했다든지. 네네. 이게 화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네.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메타가 사실은 이름 사명까지 바꾸면서 되게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그리고 애플 이렇게 크게 4가지 회사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네네. 그 21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건데요. 네. 그 이런 XR 분야, VR, AR, 뭐 게임, 컨텐츠 이런 분야까지 전부 다 이제 굵직굵직하게 인수한 그런 기업들을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근데 먼저 이렇게 잠깐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오큘러스라는 VR 기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XR의 어떤 투명한 이런 솔루션을 위해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VR과의 어떤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기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이 투명한 안경을 위한 광학계보다 우선 네네. 디스플레이를 확보하는 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흔적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네. 약간 XR보다는 VR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 뒤에 보시면은 네.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아니에요? 예, 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네. VR이 먼저 시작을 했고 XR은 아직 시장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VR을 먼저 공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은 사실 노키아를 네. 인수를 했다가 뱉었어요. 근데 AR 광학계 부분만 남기고 뱉었어요. 그래서 이 광학계 노키아가 옛날에 이제 휴대폰 9시대 그렇죠. 구식 휴대폰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 때 이런저런 R&D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래스도 미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렌즈의 광학계를 저기 스칸디나비아 거기서 만들었어요, 사실은. 미국에서 안 만들고 네네네. 광학계만. 네, 거기 분들이 실제로 설계를 했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뭐 구글 글래스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 약간 정보용 글래스인데 굉장히 심플하게 생긴 팬시하게 생긴 글래스 제조회사를 2020년에 인수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은 워낙 유명하긴 한데 아코니아라는 그 AR 광학계 렌즈 쪽만 한 회사를 2018년에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아직 결과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조만간 뭐 글래스 내놓는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긴 나오던데. 그쵸. 네. 얘네들이 사실 이 회사를 인수를 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광학계나 이런 거를 샘플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조만간 나온다? 네,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런데 어마어마하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올해 사이에 나올 거는 얘기를 음. 들어보니까 올해나 뭐 내년 초 사이에 나올 애들은 네. 지금 올 하반기가 유력하긴 한데 이 앞이 막힌 VR. 아, 그럼 VR 기기 XR은 아니고? 네, 네. 아, 걔네들은 아쉽네요. XR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 카메라를 켜가지고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예, XR이더라고요. 카메라를 켜서 밖을 볼 수 있어야지 XR이다? 아니 그렇기 네. 때문에 XR이라고 주장은 하는데 아, 카메라를 켜서 네. 아, 투명이 아니라? 네. 음. 조금 사람들이 좀 실제 아는 엔지니어들은 실망했죠.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일단 보긴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카메라를 켜서 밖을 볼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하드웨어 기기는 출시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작년에 네네. 국내에서도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네. 이게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를 온하면 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도는 이미 있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애플이 역시 별거 없네?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아마도 아코니아라는 광학기를 써서 안경 형태로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 엔지니어들끼리 하는 얘기는 23년이나 2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 네. 보통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늦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 정도가 돼야지 뭔가 약간 좀 엄청나게 폭발적인 시장이 열린다? 그렇게 네.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의 개화는 네. 올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뛰어들겠다고 선언했는 기업들이 있고 네네. 그 기업들이 뭐든 간에 올 하반기든 내년에는 뭔가를 내놓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페이스북이 조만간에 그러면 얘네들이 VR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넓혔으니까 퀘스트2로 네. 이번에는 AR 글래스를 낸다면 광학계 기업을 어딘가를 인수를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딱 들지 않으세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수직 계열화를 하자니 디스플레이가 부족하네 라고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 애플도 이번에 VR로만 나오는 이유가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컬러를 약간 다르게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광학계, 여기는 그 디스플레이만 확보를 한 상황이라 네네. 각자가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거는 보시면은 메타가 네. 최근에 게임 회사를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네네.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큘러스 퀘스트 2 요거는 디바이스에서의 그 디스플레이랑 광학계 다음이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네. 이런 인터랙션 그 기업들도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걸 표시를 해놓은 건데 네. 일단은 그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컨텐츠 쪽 네네. 이런 게임들을 인수를 한 거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수를 하냐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자기네들이 팔잖아요. 네. 거기에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게임들 중에서 상위 랭킹 순서대로 인수하고 있어요. 재밌죠? 네네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다 먹겠다라는 어떤 약간 메시지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그냥 오디션 보는 거네요. 네. 오디션 봐가지고 1등한 네. 그런 겁니다. 인수해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하고. 자기네들이 미리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우린 돈이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면 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결국은 오큘러스 플랫폼 플러스 이게 나중에 XR 기기가 나왔을 때 거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게임 솔루션으로 가져가려는 어떤 큰 그림?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빅딜을 했죠. 블리자드를 네, 82조에 네. 인수를 했고 네. 그 이전에는 제니맥스나 모장의 마인크래프트들을 순서대로 얘네들도 계속 인수를 하고 인수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사실 마인크래프트도 아시다시피 이게 엑스박스에서 굉장히 핫한 게임이었었잖아요. 네, 네. 그랬는 것을 홀로렌즈에서도 이걸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공간 게임이니까 얘를 인수를 했었고
하나하나 지금 채워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블리자드 인수한 다음에 언론에서 엄청 시끄러웠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버스 진심이구나. 네네네.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네. 실제로 작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데이 있잖아요. 인스파이어 데이인가 거기 발표할 때 이미 우리는 메타버스 월드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걸 인수한 게 이제 발표한 다음 첫 번째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가시적인 액션. 네네네. 근데 이런 추세들을 보면 네. 딱 느낌이 또 오시는 게 있죠. 다들 디바이스 구색 갖추고 게임을 하나씩 사모으네? 이런 느낌이 딱 드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도 소니가 우리는 이게 일본은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IT 쪽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나? 네, 그렇게 이미 생각을 잊어먹고 하죠. 있었는데 사실 또 소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또 강자잖아요. 그 플레이스테이션도 네네. 있고 그리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VR도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센세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2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무도 몰라요. 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끊임없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14년에 소니가 실제로 개발자 모드로 내놨던 AR 글래스예요. 소니가 그때 당시에는 하드웨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조그만한 로봇도 만들고 네네. 뭐 할 때였는데 얘네들이 그때 이제 AR 글래스를 내놨는데 개발자 버전으로 만들고 실제 출시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가 그때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린에 원칼라로 내면서 이 투명한 렌즈로 요 디바이스로 손으로 이제 마우스나 클릭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네. 카메라 촬영도 하는 이런 식의 글래스를 내놨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도 2시간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고 그리고 소니에서도 이걸 가지고 데모 영상을 만들었는데 뭘 하냐면 여자분이 이걸 끼고 시장 가는데 내비게이션 네네. 시장을 찾아가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네,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왜 살까? 이걸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얘네들은 주고 싶었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개발자 15년에 실제 출시하겠다 그래 놓고는 안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니는 이런 파일럿을 이미 여러 차례 해봤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들면 돼요. 기존에 기술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도 얘네들 소니의 마이크로 OLED는 전 세계적으로 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기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서 얘네들은 소니는 네. 마음먹고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얼마나 다른 플랫폼 회사들하고 서바이벌 할 수 있을 거냐는 관건이긴 한데 네네. 어찌됐건 소니도 최근에 슈팅 게임 회사라는 번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미국 회사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상위 랭킹 하는 게임을 네네. 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추세를 보면 결국은 디바이스를 어느 정도 플랫폼을 갖추면 킬러 컨텐츠들을 사람들 후킹할 수 있는 킬러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인수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도 만약에 한다라고 네네. 하면 네. 디바이스는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광학계는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전자신문 이런 데 뉴스에 나왔죠. 디지렌즈에 지분을 투자를 했고 실제로 거기 보드 멤버도 삼성 사람이 참여가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든다. 사실 다 있잖아요. 삼성 전기 그리고 삼성 SDI 해서 네네. 배터리랑 다 갖출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들면 없는 거는 게임이죠. 그거는 약간 기존의 게임사랑 협력해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게 가장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슈팅 게임 회사, 아까 언뜻 말씀드린 배틀그라운드 이런 회사들이나 그런 회사들은 충분히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살펴보니까 사실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고 이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소니가 의외로 약간 좀 숨겨진 네,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네. 메타버스의 강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어. 근데 얘네들이 사실 콘솔 게임에서는 워낙 이 엑스박스랑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모바일로 못 갖고 왔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그 모바일에서 삼성에 밀리면서 확 죽어버렸는데 음. 삼성이랑 애플에 밀려가지고 확 죽어버렸는데 네. 얘네들이 다음을 어떤 식으로 기회를 포착을 할지는 한번 볼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PC에서 원래 강자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모바일에서는 찍소리 못했죠. 윈도우 C라는 걸 열심히 내놔봤지만 네네. 사실 소용이 없었잖아요. 아, 아무도 네. 안 쳐다보는데. 네네. 근데 그 XR 기기로는 그 홀로렌즈라는 걸 1세대, 2세대를 실제 사람들한테 그 내다 보이고 그리고 미군에 내다 보이면서 어떤 트라이 앤 에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노하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현재로서는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거는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 미국 안에서 최근에 인력 이동이 엄청났어요. 이것도 솔깃한데요. 그렇죠? 네네. 그래가지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력 중에 그 광학계 쪽에 탑이었던 박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네. 그분이 구글로 갔어요. 작년 11월에 네네네. 구글로 가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플레이랑 이런 한 팀장급의 몇 명 멤버들이 메타로 건너가고 그리고 메타에 있던 사람들은 또 애플로 가고 애플에 있던 사람들이 또 메타로 건너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느 한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인력이 이동이 있는 네. 그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네. 지금 일반 평 직원들, 팀장 이하급들은 메타로 몰리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메타가 연봉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요? 미국 안에서도 연봉이 제일 세요. 그래서 그래서 메타로 몰리고 있고 나머지 이 C급들은 네. 어차피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에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애플도 이제 우리 이쪽 분야 애들은 스탁 줄게 막 이런 후킹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 인력 간의 이동을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사실 네. 사람이 만드는 그런 분야이기 맞아요. 때문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인력을 서로 뺏고 뺏긴다는 게 그만큼 거기가 앞으로의 비전이 핵심이다라고 있다. 다들 느끼고 있다는 거죠.